황도령의 깨달음. 옛날 옛적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황씨 성을 가진 부잣집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도령이라 불렀지요. 황도령의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논밭도 넉넉했고 곳간에는 늘 쌀이 가득했지요. 황도령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모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아들인 황도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고 다니는 것이었지요. 아침이면 숙취로 늦잠을 자고 점심때쯤 일어나 대충 밥을 먹고는 해가 기울 무렵이면 어김없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도령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허허, 자네들이 있는데 내가 안 나올 수 있나? 황도령은 친구들과 만나면 늘 자신이 술값을 냈습니다. 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했고 친구들은 그런 황도령을 좋아했지요. 아니, 좋아하는 척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역시 도령님이십니다. 도령님만큼 후한 분은 없어요. 오늘도 도령님 덕분에 배불리 먹고 마시겠습니다.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면 황도령은 기분이 좋아져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술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요. 술 더 가져오시오. 오늘은 내가 한턱 낸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황도령의 일상이었습니다. 황도령의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 살다가는 재산을 다 날리고 말 텐데. 게다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의 친구들이 진심으로 황도령을 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황도령이 술값을 낼 때는 웃고 떠들지만 황도령이 없을 때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아버지는 여러 번 목격했었지요. 우리 도련님이 또 한턱 냈지. 참 호구지. 호구.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공짜로 술 마시잖아. 계속 잘해주면 되지 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저 친구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아끼는 줄 알고 있으니 큰일이로구나. 어떻게 해야 저 녀석에게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깨우쳐 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말로 아무리 타이르고 꾸짖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도령은 아버지는 제 친구들을 모르세요. 저희는 정말 친한 사이예요. 라며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직접 경험하게 해야겠어. 말로는 안 되니 몸으로 깨닫게 하는 수밖에. 그날도 황도령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 술이 왜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도령님, 술버릇 좋으시네요. 한 잔 더 하시죠. 밤이 깊어지고 황도령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황도령을 그냥 주막 앞에 내버려 두고 먼저 가버렸지요. 도령님, 먼저 갑니다. 집에 잘 들어가세요. 황도령은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머리가 빙빙 도네. 그때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또 술을 그렇게 마셨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친구들이 꼭 만나자고 해서. 친구. 그 친구들이 그렇게 좋으냐? 네, 좋죠. 저희는 정말 허물없는 사이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황도령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앉거라. 오늘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황도령은 술기운에 눈이 풀린 채로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을 정말 좋은 친구라고 믿는다면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험이요? 무슨 시험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좋을 때만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란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심지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저희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이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황도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자. 내 친구들이 진짜 너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친구인지 말이다. 아버지는 곧 뒷마당으로 나가더니 한참 만에 커다란 돗자리에 무언가를 둘둘 말아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만 한 크기의 그 물건은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죽은 돼지가 들어 있었지만 황도령은 술에 취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건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지게에 지고 내 친구들을 찾아가 봐라. 지금요? 이 밤중에요? 그래, 지금 당장.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며칠만 이 시신을 숨겨달라고 말이다. 황도령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사람을 죽였다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걱정하지 마라. 이건 시험일 뿐이다. 내 친구들이 정말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친구들인지 보는 것이니까. 황도령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친구들은 분명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지요. 좋아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어요. 황도령은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첫 번째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멀찍이서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황도령과 가장 자주 어울리는 친구였습니다. 항상 도령님 하며 황도령을 따라다니던 친구였지요. 쿵쿵쿵.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한참 만에야 친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잠결에 나온 친구는 눈을 비비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황도령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령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친구, 큰일 났네. 나 좀 도와줘야겠어. 황도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설마 또 술 마시러 가자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라고요?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수였어.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제발 이 시신을 며칠만 숨겨줄 수 없겠나? 황도령은 지게에서 돗자리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는 그 꾸러미를 보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요? 이걸 왜 우리 집에 가져온 거예요?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제발 딱 사흘만 숨겨주게. 내가 그동안 해결책을 찾아볼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도령님 혼자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나까지 연루되면 큰일 나요. 어서 가세요. 친구는 황도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탕 닫아버렸습니다. 황도령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황도령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 번째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황도령과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서당에 다녔고 함께 자라난 친구였지요. 쿵쿵쿵. 누구야? 이 밤중에. 환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도령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네. 이 밤중에 찾아와서.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황도령은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 시신을 숨겨달라는 것. 두 번째 친구의 반응도 첫 번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령님, 미친 짓이에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네와 나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가 아닌가.
우린 형제나 다름없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이건 너무 큰일이에요. 나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일에 휘말릴 수는 없어요. 제발 부탁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만큼은 날 도와줄 줄 알았어. 두 번째 친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령님. 하지만 이건 나까지 망하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황도령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황도령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황도령이 형님하며 따르던 친구였지요.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황도령이에요. 그제야 안에서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도령아! 나 이미 술 너무 많이 마셔서 더는 못 마시겠어. 내일 만나자. 형님, 술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됐어. 내일 보자고. 형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발요. 하지만 세 번째 친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황도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외면하다니. 그때 뒤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황도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란다. 이번엔 내 친구 집으로 가보자. 아버지의 친구는 마을 반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서로 어려울 때마다 도와가며 살아왔지요. 여보게, 날쌔, 문 좀 열어주게. 아버지가 부르자 곧바로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친구는 황급히 나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자네가 이 시간에 찾아오다니. 사실, 큰일이 났네. 아버지는 천천히 황도령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 시신을 며칠만 숨겨달라는 것. 황도령은 아버지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일단 이리 가져오게. 우리 집 뒷간, 옆 헛간에 숨겨두면 되겠어. 황도령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 이런 무서운 부탁을 했는데 선뜻 들어주다니. 아버지의 친구는 황도령에게서 지게를 받아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이건 분명 실수였을 거야. 자네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네. 일단 이 시신은 내가 맡아둘 테니 어서 해결책을 찾아보게. 필요하면 내가 아는 관청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네. 친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소리? 우리 사이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친구지. 나도 예전에 자네한테 큰 신세를 졌잖아. 황도령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황도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는
저는 아버지의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아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제야 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돼지를 사람 시신처럼 꾸며 아들의 친구들을 시험한 것, 아들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었던 것. 자네도 참 대단한 분이로군. 그런 묘안을 생각하다니. 친구는 웃으며 황도령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령, 이제 알겠나?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란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지. 황도령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 돈만 좋아했던 거였네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들을 탓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란 원래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니까. 다만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네. 친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친구는 아니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도 필요하지.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란다. 아버지의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황도령은 그날 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황도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고 다니던 생활을 멈췄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예전 친구들이 찾아와 도령님, 오늘 한잔하러 가시죠라고 하면 황도령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맙네만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말일세. 처음에는 친구들이 섭섭해했지만 황도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도령은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처럼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했지요. 그리고 몇 년 후 황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황도령이 관직에 오르자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아니 나리, 우리 그때 그 친구들인데요.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하지만 황도령은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내가 벼슬을 했다고 찾아오는군요. 돌아가시오. 친구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친구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황도령이 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면 선물을 보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지요. 날이 너무 가분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황도령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